자, 정적분과 넓이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수투에서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유형 4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두 번째는 fx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세 번째는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네 번째는 역함수의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그때 배웠었는데 수투에서, 자, 수투에서 배웠던 대로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 베타는 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였어요. 자,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앞에서 급수와 정적분 얘기했었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리미트로 보내면 그걸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곧 넓이니까. 근데 그럼 절대값은 왜 붙이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다고 쳐보자. a부터 b까지로. 자, 그러면 요곳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은, 자,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니까 넓이가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고. 근데 넓이는 크기잖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올린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린 다음에 구하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a부터 b까지 정적분 한 다음에 그냥 그 값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되지 않느냐. 즉, 왜 여기다가 붙이느냐, 여기다가 붙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 경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해 주셔야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일단 정적분하고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느냐, 여기는 플러스야, 여긴 마이너스야.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하면은 넓이, 원래 넓이보다 값이 작아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원래 넓이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따라서 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얘를 올리고, 그러면 어차피 넓이는 똑같으니까 대칭 이동은 넓이에 변함이 없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가 일반적일 텐데, 이러한 케이스는 그러면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교점이에요. 교점. 정적분과 넓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구하셔야 돼요. fx와 x축의 교점. 여기가 기준이 돼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만약에 교점을 c라고 한다면, 교점 x좌표를 c라고 한다면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요 얘기는 수투에서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언급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fx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만약에 c부터 d까지, 그냥 만약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절대값 f, y, d, y. 즉, 적분 변수가 x에서 y로 바뀌었죠. 무슨 소리냐?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다면, 내가 이 y축을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 변수는 x축에 있는 값이 아니라 y축에 있는 값이 되므로 적분 변수를 y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는 잘 쓰지를 않죠. 얘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냐면 여기에서 자세히 다룰 거야.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넘어가면은, 자, 요게 메인이지. 수투에서 메인이었어. 자, 얘만 잘 알면은 얘도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인 상수함수야. 그러면은 이 공식은 사실상 요것을 축약시켜 놓은 거란 말이지.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해서 너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dx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에서 얘를 뺀다는 소리가 이 두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소리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였으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는 똑같아진다. 여기 넓이나 여기 넓이나 똑같아지게끔 이렇게 변형시켜 주자는 거예요. 대체 이것도 수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막 공식을 유도하고 그러진 않을게. 즉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됐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핵심은 뭐냐면 교점이야. 교점을 기준으로 너는 fx와 x축의 교점이었으면 너는 fx와 gx의 교점이겠지. 됐어? 자, 요거는 뭐 수투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냥 공식이 요렇게 유도가 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사실 문제는 아니지만 네 번째야. 역함수. 자, 수투에서도 역함수와 함수와 둘러싸인 뭐 도형의 넓이 이런 것 따위를 했는데, 자, 미적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첫 번째, 역함수와 함수로 둘러싸인 이런 형태. 두 번째는 그냥 역함수의 넓이.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수투에서도 다룬 내용이야. 역함수와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역함수랑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논한다는 얘기가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은즉슨 교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왜? 지금 함수가 증가함수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역함수랑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논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수가 증가함수일 거야. 증가함수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모두 y는 x 위에 있어요. 만약에 교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누구만 구해주면 된다? 여기 절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된다. 이 절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에, 자, 내가 요 놈을 fx라고 하면 fx 마이너스 x, 즉 이 함수와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건 2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역함수와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누굴 생각해줘라?
y는 x를 생각해줘라. 이게 포인트죠. 이거 수투에서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여기가 핵심인데 역함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무슨 소리냐면 둘러싸인 도형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역함수의 넓이. 먼저 수투에서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다뤘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fx가 있다고 치고 요놈의 역함수가 요렇게 있다고 칠 때, 이렇게 있다고 칠 때 문제에서 만약 뭐 여기부터 A부터 뭐 여기까지 B까지의 넓이를 물어봤다면 당연히 여기는 함수값이니까 표시를 해주면, 즉 이 보라색의 넓이를 물어봤다고 치면 우리 수투에서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했지, 뭐냐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라, 그리고 뭐 인테그랄 뭐 fx 따위를 적분해라, 적분한 걸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보라색의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는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사각형을 빼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근데 이 넓이는 적분 변수가 y이므로 x로 바꿔주면은, 왜? 역함수니까 x, y랑 x를 서로 뒤집어주면 요 놈이 되겠지. 즉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놈에 대응하는 좌표가 여기고 여기가 f 인버스 a고 이놈에 대응하는 x 좌표가 f 인버스 b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즉 요 넓이, 역함수의 넓이 말고 이 함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 넓이는 이 넓이니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빼주면 보라색 넓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뭐 요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얘 수투에서도 했었어. 근데 우리는 얘를 뭐 어떻게 다룰 거냐면 수식으로 다룰 거야. 수식으로 다루는 건 미적분에서밖에 얘기를 못해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치환적분이기 때문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기 때문에. 자, 정적분의 치환적분과 정적분의 부분적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다뤄보면 우리는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인버스 x dx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얘를 먼저 f 인버스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데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f 프라임 t분의 1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dt고, 자, 요거 혹시 까먹었을까봐, 자, f 인버스 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y분의 1이에요. f 프라임 y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y를 누구로 봤냐면, 그러니까 y라는 변수를 t라는 변수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를 y라고 쓸 수도 있지만 t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f 프라임 t분의 1이 된다. 이해했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양변을 f로 합성시켜. 등식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날라가서 x는 ft가 돼요. 근데 지금 x는 ft야. 근데 f 인버스 x를 미분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f 프라임 f 인 f t분의 x분의 1이다. 다시. 자, 역함수의 미분법은 f 인버스 x
요게 x인 걸 이용해서 양변을 미분해서 f 프라임 f 인버스 x 곱하기 f 인버스의 미분은 1이다. 요걸 이용해서 f 인버스 x를 미분한 형태는 f 프라임 f 인버스 합성 분의 1이다. 근데 지금 f 인버스 x는 t니까 f 프라임 t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증명했지. 그리고 요 얘기는, 요 개념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치원적분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증명했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dx를 f 프라임 t 곱하기 d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간은 a부터가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으면 f 인버스 a부터 f 인버스 b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정적분을 변형시켜주면 인테그랄 f 인버스 a부터 f 인버스 b까지 t f 프라임 t dt가 되고요. 얘는 부분적분에 의해서 t ft f 인버스 a f 인버스 b 마이너스 인테그랄 f 인버스 a f 인버스 b ft dt가 되죠. 즉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위에다 좀 써보면 f 인버스 b 곱하기 f 인버스 b인데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b고, 빼기 f 인버스 a 곱하기 a가 되겠지. 빼기 저 정적분 형태. 그러면 사실 이 수식은 우리가 그래프로 봤던 요 얘기랑 똑같지. 즉 f 인버스 b 곱하기 b가 큰 사각형, f 인버스 a 곱하기 a가 작은 사각형, 그리고 요 수식은 여기 이렇게 yx로 했을 때 여기죠. 결국 뭐다? 우리는 역함수의 넓이만을 물어보는 문제를 뭘로 풀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수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누구를 이용해서? 시완적분과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별 얘기가 없어. 정적분과 부피에 대한 얘기 해줘요. 정적분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해. 아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을 이어 붙였죠. 정적분으로.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려면은 면을 이어 붙이면 된다. 누구로? 정적분으로. 요게 아이디어야. 따라서 얘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어떤 알고리즘을 알면 되냐? 어떤 알고리즘을 알면 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임의의 선분, 물론 임의의 점이겠죠. 여기에서 내린 요 선분을 기준으로 정사각형이라는 단면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들을 다 정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한 요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쉬워. 첫 번째는 일단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단면의 넓이야. 단면의 넓이.
단면의 넓이를 함수 형태로, 즉 단면의 넓이를 sx로 보고요. 이 함수를 찾아야 돼. 근데 단면의 넓이는 내가 만약에 얘를 뭐 x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fx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단면의 넓이 sx는 정사각형이니까 fx의 제곱이에요.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두 번째는 부피는 단면의 넓이 함수의 정적분 형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x dx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 됐지? 정리하면 첫 번째, 단면의 넓이를 fx에 관한 식으로 함수로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간으로 정적분을 해주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됐지? 자주 나오는 도형은 정사각형, 정삼각형, 뭐 원 이런 게 단면의 넓이로 자주 나오니까 각각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됐지? 그 와중에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